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이렇게 꽁꽁 싸매야 될 정도로 정말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전해드릴 소식의 주제를 정하자면 저는 성과라는 두 글자로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요. 골든디스크 어워즈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채널은요. 앙중사 중앙그룹 유튜브 채널인데요. 중앙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펼치는 앙증맞은 이야기 중앙그룹 유튜브 채널 앙증맞은 사람들이라는 내용이어서 앙중사라고 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8년 만에 해외 팬과 직접 만난 제37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비하인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쪽 끝에 보시면 건행하고 있는 임영웅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건행이라는 글자로 자막을 새겨준 사람은 저 많은 아티스트 중에서 임영웅 씨밖에 없네요. 골든디스크 어워즈 비하인드 이야기가 공개가 되면서 또 임영웅 씨의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골든디스크 어워즈는 중앙일보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담당 기자 2명이 나와서 그 뒷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 전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제가 보기에 눈여겨볼 만한 이야기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열렸던 라자만갈라 스타디움이 방탄소년단 말고는 K-팝과 관련된 콘서트를 한 경험이 없는, 그렇지만 태국에서 제일 큰 국립경기장이었는데 주최 측에서 예상했던 관객 수는 15,000여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표가 정말 많이 팔렸어요. 35,000명 정도가 팔렸고 심지어 바로 옆에서 같은 날 블랙핑크 콘서트 같이 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날 티켓을 파니까 사실은 티켓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선 저렇게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팔렸던 것이죠. 그리고 틱톡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 1,000만 명이 봤는데요. 틱톡에서 최고 기록이었다라고 하는 뒷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말은 그 정도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를 지켜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틱톡은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보는 앱입니다. 심지어는 틱톡을 퇴출하자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올 정도로 많은 특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앱인데요. 여기서 중계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1,000만 명이 지켜봤다? 이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전 좀 들고요. 물론 현장에서 임영웅 씨가 공연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현장에 온 35,000명이 임영웅 씨가 사전 녹화한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봤다는 거고요. 심지어 틱톡으로 1,000만 명이 임영웅 씨의 라이브를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시상식 무대를 통해서 알릴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골든디스크 어워즈 수상 부분은 정말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향 부분도 만족스럽지 않았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날 만족한 부분은 임영웅 씨가 불렀던 라이브 무대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임영웅 씨만이 팬들과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켜줬지 다른 부분은 8년 만에 해외에 나가서 그런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저 무대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영웅 씨가 4만 명이 들어가는 곳에서 콘서트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35,000명이잖아요. 지난번에 마마 시상식 때도 35,000명 정도가 지켜봤는데 임영웅 씨가 4만 명 정도 공연장을 꾸린다면 최소한 저것보다는 크다. 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저런 데서 임영웅 씨가 단독 콘서트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 태국의 라자만갈라 스타디움을 보면서 4만 명은 저거보다 크다는 거지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더 로드라는 컨셉을 이번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만들었는데 K-팝이 글로벌 확장성으로 나가는 그 길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코로나 때문에 닫혀 있었던 하늘길이 열려서 다양한 나라에서 와서 다양한 국가의 팬들을 만난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의미를 담은 게 길이었고 무대 자체도 이 더 로드라고 하는 컨셉이 잘 보이는 그런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한류라고 하면 다들 아이돌 음악이라는 선입견을 문화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선입견을 깨줄 만한 아티스트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올해는 임영웅 씨를 시작으로 해서 한류라는 단어가 바로 아이돌 음악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임영웅 씨가 해외에 나서게 되는 모습에 너무 기쁘고요. 또 한편으론 아티스트 입장에선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묵묵히 지지하고 응원하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사전 제작이 되었던 임영웅 씨 무대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임영웅 씨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정리가 되어 있었던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임영웅 씨가 이 태국 현장에 못 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전 녹화로 진행을 했었고 현장에 못 오는 대신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 또 기존의 다른 시상식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버전을 보여주고 싶어서 임영웅 씨의 의견을 반영해서 무대를 제작했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늘 계획이 다 있는 임영웅 씨의 면모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고민을 거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현장에서 팬들과 그리고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보여주는 무대는 훨씬 더 생동감이 있었겠지만 가지 못하는 대신에 고민을 많이 해서 무대를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는 런던보이와 아주 다른 분위기의 우리들의 블루스 두 곡을 선보였었는데요. 기존의 다른 시상식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버전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임영웅 씨 유튜브 채널에 그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 선보였던 무대가 쫙 보여줬잖아요. 런던보이, 폴라로이드,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몇 번을 돌려서 본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런던보이, 폴라로이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의 오케스트라 버전을 보니까 정말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MMA에서 런던보이를 선보였던 그 댄디한 모습이 지금 봐도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 멋있고 상큼한 거예요. 굉장히 댄디한 모습이었고 그런데 그때 그 모습과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보여준 저 룩은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무대의 느낌도 다르고 톤도 다르고 표정도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패션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도 있습니다만 같은 밴드, 같은 노래, 같은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저런 무대 연출. 그런데 이게 다 임영웅 씨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작이 됐다는 모습을 듣고서 그래? 그러면 저 무대 어딘가에도 다 아티스트 임영웅 씨 안목이 들어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굉장히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처음에 저 무대를 그냥 중계로만 봤을 때는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저는 물병이 달려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팬분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모 회사, 가구 회사의 스탠드를 뒤집어서 이렇게 전등갓이랑 스탠드를 거꾸로 달아놓은 거였더라고요. 와, 저렇게 기발할 수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게 멀리서 보면 불빛 같고 별빛 같잖아요. 이게 달이 있으니까. 저런 부분에도 별빛들을 의식한 걸까? 그 별들을 품을 수 있는 우주인 임영웅 씨를 상징하는 걸까? 그런 상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 무대 곳곳에 임영웅 씨의 안목이 숨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같은 노래여도 지금 보시는 이 무대와 마마에서 있었던 우리들의 블루스는 또 다른 느낌이었었잖아요. 그런 다른 느낌을 매번 시상식마다 보여주려고 애쓰는 아티스트 임영웅 씨 얘기는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또 하나의 성과는 임영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위메이드 플레이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홍보 모델로 임영웅 씨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애니팡 페스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애니팡 페스타에서 얼마나 많은 성적을 거두었는지를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애니팡 시리즈의 이용자들과 게임 미션을 진행한 애니팡 페스타가 게임 팬은 물론이고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팬들까지 함께 호응을 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이용자도 임영웅 씨 때문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팬분 중에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정말 오랜만에 누구 때문에? 임영웅 씨 때문에 이거 다시 시작했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애니팡 페스타가 영웅팡
특히 영웅티콘 이런 유행어를 선보이면서 애니팡 시리즈를 굉장히 가깝게 느끼게 됐죠. 뭐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웅티콘 받으려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게임 앱 깔고 게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집계 기간이 애니팡 페스타 전후 30일, 한 달 동안이라고 써 있어요. 자,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요. 애니팡4 같은 경우는 신규 이용자가 30만 명이 늘었습니다. 스테이지 클리어한 사람이 4,029만에 133%가 올랐네요. 한 달 동안. 코스튬 뽑기 15만 회. 자, 애니팡3는 복귀 이용자가 20만 명이고요. 게임 내 광고 시청, 와. 5,117만 회, 37%가 늘었습니다. 캐릭터 뽑기가 272만 회, 41%가 성장을 했는데요. 애니팡2만 봐도요. 복귀 이용자가 23만 명, 게임 내 광고 시청도 6,243만 회, 14%가 늘었네요. 스테이지 클리어, 이거 해야지 영웅티콘 받으니까 4,164만 회, 19%가 늘었습니다. 애니팡 시리즈가 12월 2주차에 인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 게임 전체 인기 순위에서 애니팡4가 5위예요. 그 다음에 애니팡 3가 6위, 애니팡2가 7위, 이렇게 해서 5, 6, 7, 탑 10에 3개 다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애니팡 시리즈랑 임영웅 씨의 TV 광고 영상이 있었잖아요. 유튜브 조회수가 보이시죠? 552만 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다 누구 때문이겠어요? 임영웅 씨 보려고 그 영상 보는 거죠. TV 영상이 두 가지였는데요.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552만 회라고 합니다. 게임 하트가 3억 6,662만 개.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위메이드 플레이에서 임영웅 씨와 함께 두 번째 캠페인을 2월 달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캠페인 뭘까? 우선 너무 궁금하고요. 왜 궁금하냐면 임영웅 씨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한 달 다 돼가지고 지난번에 게임 스테이지 클리어 해가지고 영웅티콘 받은 거 다 썼거든요. 기한이 다 돼가지고. 이 영웅티콘 좀 무기한으로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말이죠. 뭐 영웅티콘을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게임을 해서 뭐 연장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방송을 위메이드 플레이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임영웅 씨가 이루은 여러 가지 성과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